나는 절대 범인이 아니다. 나 역시도 살해 협박을 받은 사람이다. 1994년 3월 3일 일본 큐슈 지방의 쿠마모토현 환경미화원이 이 지역의 쓰레기 수거를 위해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도로변에 있는 주차장 쓰레기통 안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하나 발견했고 이걸 수거하기 위해서 안에 뭐가 들었는지 살펴보게 되는데요. 검은 봉지 안에는 사람의 왼쪽 팔이 들어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총 2개인데 이거 2개 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었고 둘 다 일본을 떠들썩하게 했던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에요. 워낙 유명한 사건이었던 만큼 다른 유튜버분들이 한 번씩은 다뤘었던 사건이고 아마 들으면 아 그거라고 바로 알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건이 사건만 보면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굉장히 미묘하게 엮여져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두 사건을 같이 가지고 왔고요. 과연 어떤 사건들이고 또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 3월 3일 일본의 큐슈 쿠마모토현 도로변의 타마나 주차장 쓰레기통에서 쓰레기 수거를 하던 환경미화원이 뭔가 수상한 검은 비닐봉투를 하나 발견해요. 수상해 보였으니까 비닐봉투를 열어서 내용물을 확인하는데 안에는 사람의 왼팔이 들어있었어요. 당연히 신고를 했겠죠. 그런데 같은 날 후쿠오카현의 야마카와 주차장에서 다른 수사를 방문했던 경찰관에 의해서 여기 쿠마모토현에서 발견된 이 왼팔의 주인과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오른팔이 발견된 거예요. 당연히 경찰청이 발칵 뒤집혔겠죠.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각각의 왼팔과 오른팔이 발견됐으니까 야 이건 토막살인이다 라고 당연히 생각한 경찰들이 남은 시신의 일부들을 수거하기 위해서 조사를 진행하는데 다음 날인 4일 오른팔이 발견됐던 이 후쿠오카의 주차장 쓰레기 더미들 사이에서 가방에 들어있던 왼쪽 손목이 하나 발견됐는데 이 왼쪽 손목이 한 광고 전단지에 쌓여서 가방 안에 들어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구마모토역의 군의 사물함에서 복부가 도려내진 가슴과 허리, 그러니까 몸통이죠. 이게 발견이 돼요. 그리고 열흘 후인 14일 구마모토현의 아소마치 별장 근처에서 왼쪽 다리가 발견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구마모토현의 주차장 쓰레기통에서 왼쪽 팔, 후쿠오카현의 주차장 쓰레기에서 이 오른쪽 팔과 왼쪽 손목을, 그리고 다시 쿠마모토로 돌아와서 쿠마모토의 지하철역에서 몸통, 쿠마모토의 한 별장에서 왼쪽 다리를 발견한 거예요. 두 현에서 동일인의 시신의 일부가 발견이 되니까 후쿠오카와 쿠마모토현 형사들이 공동 수사를 벌였고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게 되는데요. 피해자는 당시 30살의 이와사키 마유미로 후쿠오카시 추후구 텐진초의 비비트라는 미용실에 미용사로 일하던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의 토막난 시신이 발견되니까 경찰은 야 이건 뭔가 애정관계에 관한 원한이거나 야 이거 도려내진 하복 상태 봐봐 이건 성적 이상자에 의한 범행이야 라고 처음 수사 방향을 잡아요. 하지만 수사 방향만 잡았지 어떤 증거나 용의자를 전혀 출연할 수 없었던 수사본부가 4일에 발견됐었던 이 왼쪽 손목을 감싸고 있던 광고지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광고지를 조사해보니까 이 광고지가 다행히도 1200부밖에 발행이 안 됐던 거예요. 지역 광고였는데 이 광고지가 후쿠오카현의 다자이유시 여기 주변에만 배포가 되었다는 걸 알아냈고 이 지역을 철저하게 탐문 수사를 해요. 그러면서 유력한 용의자를 하나 찾아내게 되는데요. 용의자의 이름은 에다 후미코. 당시 38살의 후미코는 피해자 마유미가 근무하고 있던 그 미용실의 매니저 겸 경리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용의자인 이 후미코를 중점으로 조사를 시작하게 돼요.
후미코가 지난 3월 2일부터 시신이 발견된 3월 4일까지 후쿠오카시에서 렌트카를 빌려 큐슈 도로를 주행하고 있던 모습이 도로 CCTV에 고스란히 녹화가 되어 있었고, 심지어 수거된 통행권에서 후미코의 지문이 발견되었어요. 그렇게 3월 15일 후미코는 사체 유기 용의자로 체포됩니다. 사실 이 후미코는 마유미가 살해되고 난 후에 다음은 네 차례다 라고 쓰여진 협박장을 받은 적이 있었고, 이 협박장을 당시 자신의 내연남이었던 A씨에게 보여줬던 적이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후미코는 나는 절대 범인이 아니다, 나 역시도 살해 협박을 받은 사람이다 라면서 이 범행을 계속 부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 후미코의 핸드백에서 피해자였던 마유미의 수첩과 시계가 나오면서 야, 그럼 너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하는 이 수사본부의 집중 추궁에 결국 3월 28일 후미코는 마유미의 살해를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합니다. 에다 후미코, 어린 시절부터 꽤나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에서 자란 후미코는 중학교 때 부유한 아가씨들이 다니는 일명 오조사마 아가씨 학교에 다녔어요. 그렇게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청소년기를 보냈고 1978년 22살에 결혼을 해서 아들 둘 낳고 전업주부로 살고 있다가 1988년 의류회사에서 한 1년 정도 근무하고 이후 1989년에 이 후쿠오카시의 비비트라는 미용실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2년 후 매니저로 승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용실의 격리 업무를 함께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근무하면서 당시 미용실의 단골 손님이었던 2살 연하의 세무사 A씨와 친해지게 되었고 둘은 불륜관계를 맺게 돼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1990년 이 미용실에 새로운 미용사가 하나 들어오는데요. 젊은 데다가 얼굴도 예쁘고 또 성격도 싹싹해서 금방 손님들 사이에서 엄청 유명해진 거예요. 심지어 미용사의 경력도 10년 이상의 베테랑이었고 실력도 좋았어요. 그 미용사의 이름은 이와사키 마유미. 일하는 것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살면서 남자들에게 대시를 받아도 쿨하게 거절하는 멋진 여성이었다고 해요. 당시 마유미보다 8살이나 많았던 후미코는 어리고 예쁜 마유미에게 질투심을 느꼈고 그 강도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자신의 내연남이 이 미용실 단골 손님이잖아요. 당연히 마유미와 사이좋게 있는 내연남을 보면서 마유미가 자신의 내연남인 A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근거 없는 일방적인 의심까지 하게 됐고 슈브룹 센터에다가 이걸 뒷조사를 시키기까지 해요. 결과는 아무 관계도 아니었다고 나왔죠. 그런데도 한 번 시작된 이 의심과 질투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내가 저 마유미를 죽여버려야겠어 라는 생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1994년 2월 27일 오전 11시쯤 마유미가 다니고 있던 이 미용실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하려고 후미코와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평소 마유미를 매우 싫어하던 이 후미코가 이 얘기를 곱게 받아치질 않았고 이 사소한 시비가 둘의 거친 말다툼이 되고 점점 큰 싸움으로 번지면서 화를 참지 못한 후미코가 결국 식칼을 들어 마유미를 해합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눈앞에 사람이 하나 죽어있는 거예요. 이 사체의 처리가 곤란해진 후미코는 톱과 식칼로 시체를 토막냈고 렌트카를 빌려 큐슈의 주차장과 지하철역, 별장 등에 유기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네 차례다 라는 협박장을 직접 만들어 내연남이었던 A에게 보여주며 마치 자신도 표적이 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 매우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이런 용의주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체를 감싼 전단지 하나가 매우 소량으로 그 지역에만 배포가 되었고 그걸로 어렵지 않게 유력한 용의자를 찾아내면서 이 사건의 범인이 체포될 수 있었는데요. 그녀의 증언대로 사체의 일부들이 발견되기는 했지만 쓰레기통에 버린 마유미의 오른쪽 손목과 머리 부분은 끝내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에다 후미코는 4월 5일
용의자 신분에서 살인 혐의로 다시 체포가 되었고 1999년 9월 3일 최고재판소에서 징역 16년을 확정 판결받고 2015년에 만기 출소하게 됩니다. 이번 이야기는 후쿠오카 미용실 살인사건이었는데요. 살인을 저지르고 사체를 토막내 유기까지 했는데 16년은 굉장히 가벼운 처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만기 출소하면서 지금은 60 조금 넘은 나이가 되었겠네요. 후미코는 결혼 생활에서 조금 힘들어했었다고 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매우 보수적이어서 평소 후미코의 행동이나 말투까지도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했고 숨막히는 결혼 생활을 하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세계를 느꼈다고 하는데 당연히 범행 이후 이 후미코의 불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바로 이혼당했다고 합니다. 이 후미코가 옥중에서 자신의 사건을 다룬 고백, 미용사 토막살인 사건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 내용에서 보면 후미코는 자기가 마유미를 살해한 걸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책 속에서 보면 마유미에 대한 단 한마디의 사과의 말이 없어요. 그냥 명복을 기원한다는 말이 끝이에요. 잠깐, 자신이 살인한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대체 마유미는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처음 단독 범행이라고 인정했던 후미코는 이후 누군지는 안 가르쳐주는데 진범은 따로 있다는 얘기를 계속했다고 해요.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이 끔찍한 사건을 여성 혼자 저질렀다고는 생각할 수 없던 그 상황에 가뜩이나 후미코가 이제 이런 발언까지 하니까 사람들은 분명 공범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 공범으로 한 남성이 지목되는데요. 이 남성의 정체와 함께 이후 일본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 일본 큐슈의 후쿠오카와 쿠마모토현의 쓰레기장에서 검은 봉지에 든 도망난 사체로 발견된 한 미용사. 예쁘고 능력 있는 미용사를 향한 질투심과 비뚤어진 증오감이 불러온 동료 여성의 범행으로 밝혀지며 일본 전역을 충격에 휩싸이게 했던 후쿠오카 미용실 살인사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뉴스패치의 유스였고요. 계속되는 다음 이야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